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민생 행보를 상징하는 SUV 차량이 이번엔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에 등장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김 위원장이 탄 차량 주변에 몰려들어 환호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 가운데 북한은 정작 우방국인 러시아의 편을 드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슈엔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 건설 정책 과업들 중 지난 18일 함경남도 연포지구 온실농장 착공식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트럭을 끌고 집결했습니다. 우렁찬 환호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착공식에 첫 삽을 뜬 김정은 위원장. 만족스러운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포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을 기념하여 직접 발파 단추를 누르시었습니다. 착공식 축포를 감회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던 김정은 위원장.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까지 온실 공사를 끝내고 주민들에게 사계절 싱싱한 채소를 풍족하게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위한 보배 농장이 규모 있게 펼쳐지고 이 연포 지구가 완전히 개변될 것입니다. 우리 군대의 헌신적 투쟁 행로에 영광이 있으라.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 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길. 군인들이 갑자기 김 위원장을 향해 일제히 달려나갑니다. 인파는 순식간에 김 위원장이 탄 SUV 차량을 둘러쌉니다. 군인들은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드러낸 김 위원장을 향해 결사옹위를 외쳐댑니다. 코로나19 비상 방역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신체 노출은 신변 안전과도 직결되는 상황. 각종 핵심 건설 사업에 나서는 군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보면 김정은을 연호하고 그다음에 결사옹위하겠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 자체를 놓고 보면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야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절대적인 지도자고 저렇게 우리의 군인들도 추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부의 그런 단결심 그걸 이제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13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압을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회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면서 소극적인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수차례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한 뒤 실제 침공이 개시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mands a firm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러시아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시도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В частности, всем известно о дававшихся этих устных заверениях, что НАТО не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на восток. Но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ровно наоборот. 북한 외무성은 지난 13일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데 이어 열흘 뒤에도 미국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열도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한 주일 미국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동맹이니까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제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이제 갈등 상황에 하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북한이 봤을 땐 저게 또 다른 북한 자신들의 그런 처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둔하기 어려운 거죠.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미국과 서유럽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집중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유했던 핵탄두만 1,700여 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170여 개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비핵화에 들어갔습니다.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Termination of, in fact, international isolation of Ukraine. We experienced the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할 당시 과거의 안전보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한도 핵무기로 자강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든지 북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결국 핵무기 발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와 배경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을 축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친서에서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협을 짚부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림픽 이후에도 대미 대결 구도에서 흔들림 없이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진행된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선수들이 입장하고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이탈리아에 올림픽기가 전달됩니다. 17일간 빛나던 성화가 꺼지면서 베이징 올림픽은 막을 내렸습니다. 19번 제노 슛 골잉됐습니다. 카나다 팀에서 19번 제노 선수가 득점했습니다. 제노 선수는 올림픽은 끝났지만 조선중앙TV의 녹화 중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팀에게 제기된 편파 판정 논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 선수들의 경기 장면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구두 친서도 보냈습니다. 유리 없이 오목한 보건 위기와 적대 세력들의 책동 속에서도 견인불발의 분투한 노력으로 올림픽 역사에 또렷한 자욱을 남기고, 하지만 방점은 대미 비난에 찍혀 있었습니다. 북중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미국의 위협을 짚부수자며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집중도가 분산되는 상황을 노려 북한이 더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발이 빠진 상태에서 또 북한을 상대하기 때문에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전략적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북한도 좀 더 사태를 관망한 뒤에 행동을 결정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한복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서 벌어진 이 한복 논란을 의식하고 있을까요? 조선중앙TV가 최근 한복을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밝은색 바탕에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치마와 저고리. 조선 옷이라 불리는 북한식 한복입니다. 최근 조선중앙TV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평양의 한복점을 소개했는데요. 북한에선 명절이나 큰 행사 때 한복을 입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선 옷을 입고 가자고 새로 주문했는데 제 마음에 꼭 듭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민족 옷을 차려입고 달맞이도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한복이 유행하고 있을까요? 최근 날씨 조건에 맞게 온화하면서도 따뜻한 색깔과 무늬를 그 색에 맞게 잘 배합해서 조선옷의 세련미를 또 한층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한복이 단연 인기입니다. 전통적인 한옥 배경과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정월 대보름 날에 민족옷을 입고 사진을 남기고 나서 조선옷을 갈아입었는데 우리 민족옷은 정말 볼수록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선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하면서 중국이 한복을 전통 의상으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한복이 민족 고유 의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최근 방영한 소개 편집물에서 어려서부터 전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어린이들한테 한복을 입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북한 어린이가 최근 조선소년단에 입단했습니다. 비장한 분위기의 입단식에는 수백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참석했는데요. 북한에서 조선소년단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일상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리수진 어린이. 이번엔 조선소년단 입단 소식을 유튜브 채널로 전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더 높은 성도 밝은 학생들을 조선소년단에 입단시킵니다. 나도 입단한답니다. 조선소년단은 북한 초등학생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3차례에 걸쳐 2월과 4월, 6월에 모범 학생부터 순서대로 입단하기 때문에 동급생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에 먼저 입단하는 어린이는 상위 30% 안에 드는 학생들인데요. 한 손에 붉은 넥타이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신입단원들. 소년단 입단 선서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도교사가 신입 단원들에게 조선 소년단의 상징인 붉은 넥타이를 매주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 단원들은 특이한 인사법도 익혀야 하는데요. 항상 준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을 머리 위로 올려 경례하는 조선 소년단 어린이들. 난 앞으로 학습과 소년단 자치 생활을 더 잘하여 훌륭한 조선 소년단원이 되겠어요. 조선 소년단원들은 승리의 축복을 받으세요. 리수진 어린이는 과연 뭘 준비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옷차림 기억하실 텐데요. 네, 최근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연상케 하는 카키색 야전 점퍼와 선글라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꼭 선대 옷차림만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검정색 가죽 코트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죠. 네, 이렇게 북한엔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노출을 관할하는 전담 부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옷차림으로 본 북한식 선전선동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음악 연주와 함께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섰다. 평양 화성지구 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현장.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소 허름해 보이는 카키색 야전 점퍼와 검은색 선글라스. 김정은 위원장의 옷차림은 평소 즐겨 입던 복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공식 연설을 하는 자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야전 점퍼는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시찰 때 즐겨 입던 의상이었다.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3대 권력 세습을 모두 지켜본 탈북민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모습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떠올렸다고 한다. 아버지 딱 모습 그대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다 막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옷을 똑같은 거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야전복, 동복을 입자니까 하얀 색깔 나는 동복이죠. 장령들도 그 야전복을 현지도 할 땐 딱 같이 입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관여하는 북한 부서는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조직 지도부와 함께 북한 체제 유지의 양대 축이라 불리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지목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핵심 기관입니다. 체제 존립과 상관이 있는 기관인데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야 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라는 걸 계속 깃발 들고 흔들고 수령의 그런 치적을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철저한 기획과 검열을 통해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지휘한다.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외적인 모습은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지도자의 패션은 그 자체가 기호이자 언어이고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인성이죠. 대중의 머릿속에 내재된 지도자의 이미지는 그 어떤 논리나 설명보다 대중에게 강력한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어린 나이 짧은 승계 기간으로 권력 기반이 비교적 약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0년 9월 3차 당 대표자 대회를 통해 조선중앙TV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대할 때 대한 제의는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머리를 짧게 깎고 검정색 인민복을 차려입은 모습은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아 있었다. 2012년 집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할아버지 이미지를 차용했다.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 정치 행사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에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나타났다. 우리 혁명대오의 진도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 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무추동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어투와 몸짓까지 대중연설에 능숙했던 김일성 주석을 모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 밖에 조선소년단 넥타이를 메고 기념 행사를 치르거나 흰색 반팔 셔츠 차림으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지도를 하는 모습. 뿔테 안경과 검정색 양복, 그리고 지팡이까지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수없이 노출됐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혁명정통 계승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인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현재 과거를 삽입하는 것이죠. 이런 선전선동 기법은 집권 초기 권력 기반을 다지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살아생전에는 우리 수령님은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시다 하고서는 인민의 지도자, 아니 인민의 수령이 되는데 수령님이 후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정말 완전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나다. 예, 그러면 백두 혈통은 하나다. 그저 그겁니다. 총적 결론은.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전선동은 국제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은 4번의 정상회담 모두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다. 당시 이 복장을 두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를 들고 나온다.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연방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은색 긴 코트에 중절모를 쓴 모습. 70여 년 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 당시와 같은 차림새였다. 여기에 오른손 절반을 코트 안에 꽂아 넣는 특이한 동작까지. 생전에 김일성 주석이 선전용 기념사진을 찍을 때 자주 취하던 자세였다. 2019년을 기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벗어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옷차림은 가죽 롱코트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셨습니다. 선대에서는 시도한 적 없는 옷차림으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이후 야외 시찰 때마다 자주 가죽 롱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당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김여정,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조직비서 등 최측근들이 처음으로 가죽 코트를 입고 나왔다. 김덕훈 내각 총리의 경우 올해 경제 시찰에서 모두 가죽 코트를 입었다. 이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충성심과 결속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비행사들한테도 가죽 코트를 만들어 입히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투이기 전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달아주신 위훈의 날개, 사랑의 갑옷이었습니다. 결국 가죽 코트는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옷인 동시에 최고 지도자의 은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김정은 위원장은 돌연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의상으로 최근 정치 행사에 나타난 것일까? 일각에선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성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회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에게 자력 갱생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허리띠를 조인다지 않습니까? 배고파도 수련님께서 이제 꼭 이 위기를 극복해내실 것이다. 우리는 수련님만 따르면 된다. 장군님만 따르면 된다. 오직 그 하나죠. 지난해 집권 10년 차를 맞아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는 김정은 주의를 표방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옷차림과 행동 하나하나에 여전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선대 이미지를 차용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네, 분단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또 낙지는 오징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북한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최은 리포터, 이 남북한의 이 수어 얼마나 다르길래 그런가요? 사실 중간에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남북한의 수어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수어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남북편찬위원회와 이 대프누리라는 청년 농인단체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북의 수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어로 된 북한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남북한의 언어 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결의말 큰사전 편찬위원회.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모여 2005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지만 남북한 수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남북 수어를 주제로 모션 그래픽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남북한의 수어 차이를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늦은 밤까지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남북 언어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수어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러면 우리도 남북 수어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좀 모으고 연구를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어는 북한에선 손말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5년) 세계 농인 연맹 대회에서 만난 남북 대표는 중간에 통역을 끼고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농인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어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북한 수어 자료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시중에 이제 북한 수어를 자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연구하는 기관도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북한 수어 비교 콘텐츠 제작에는 농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프누리라는 단체 청년들인데요. 네, 대프누리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다르니까 같이 놓고서 비교해보면 북한 손말의 변화를 또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단체가 가진 자료들을 십시일반 모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 농인들이 어떤 수어를 쓰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가 있어도 북한 농민 실제로 이거 쓰고 있는데 저희가 확답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근거만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정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렇다면 남북한의 수어가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수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다음에 락카생. 한국에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그다음에 북한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흔드는 거? 이거 신기하다. 그다음에 에스키모, 아이스크림.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건가? 근데 이런 거 좀 신기하지 않은가요? 이건가요? 이렇게.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남과 북의 수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수어로 간단한 인사를 해보았는데요. 대프누리 청년들은 한국의 수어와 북한의 손말을 이용해서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북한 여행 시 농인들이 알아야 할 수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생소한 북한 정보들을 찾아가며 수개월 동안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알았던 북한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구나. 통일되면은 관광 산업이 엄청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통일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가이드북에 QR코드를 찍으면 간단하게 북한 수어를 공부할 수 있게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MZ세대들의 취향에 맞춰 남북한 수어를 알리는 다양한 기념품들도 만들었습니다. 농인을 위한 북한 여행 가이드북은 올 하반기에 정식 출판될 예정인데요. 이 책을 들고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이 통일되면은 북한에 계시는 농민들 만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북한 농민이랑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자세히 재밌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북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교류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데요. 남북의 장애인들이 소통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네, 백두혈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로열 패밀리인데요. 여기에 백두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북한은 요즘 백두산을 부쩍 띄우는 모습입니다. 북한 권력 세습 백두혈통의 실체를 탈북민 작가인 김주성 씨와 남북의 썰에서 알아봤습니다. 주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조선저항 텔레비전에서 어떤 북한의 기록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 등장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라가는. 실세들도 같이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백두혈통과 직결된 높은 사람일수록 흰 말을 탄다 이런 격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백두혈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일단 백두산에서 싸워서 이 나라를 찾아준 김일성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북한의 최고 전엄이라고 일컫는 그 가족을 보고 백두혈통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오게 된 개념들인가요? 네네.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백두혈통이라고 순수한 백두혈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후지산 줄기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현재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머니가 바로 저처럼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간 북성격보이면서 북한에서 한때 유명했던 무형수였어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백두산 혈통이라고 말을 하지만 후지산 줄기도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2018년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백두산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나 보네요. 대내적으로는 백두산은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기 위한 고점의 중심지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백두산에서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 탄생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답사라는 것을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정말 고생 그런 고생이 없대요. 백두산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기도 하고 네. 가고 싶지 않는데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한 거죠. 토마스 우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이 8박 9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북 백신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gree on a strategy to provide the DPR Korea with 60 million doses of vaccination to cover at least 2 shots of the entire population as the key to opening the DPR Korea's border and bringing it out of isolation. 킨타나 보고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유족 측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데 대해서도 일보 후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I recommended the ROK government to initiate a process of reviewing the anti-leaflet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한 유치원생의 피아노 연주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꽃놀이라는 곡이라고 했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의 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